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일 오후 4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희호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동안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정 시한이 지난 2월 24일로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경찰이 경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이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경호법에 보면은 계속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에 경호를 넘길 필요 없이 앞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법제처가 이틀 전에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요지는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진태, 이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법률 문제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고 또 문재인 현 대통령이고 법제처고 하니까 이건 중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반박문을 우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어놓았다. 한 달 장고 끝에 엉뚱한 답이 나왔다.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법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법 해석도 혼자 다 한다.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법대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 대통령 경호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한 국내의 요인 등을 경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제처는 청와대가 이 여사를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15년간 경호하다가 이제부터는 그 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서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밖에라는 보충 규정을 이 여사에게 또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그 밖에는 그 밖에지 대통령이 해석한다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법조인이 아니라도 중학생이면 알 수 있다. 딱 두 가지만 묻겠다. 첫째, 지금도 청와대 경호가 가능하다면 경호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 개정안은 뭐하러 내어놓았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 법 개정안은 철회하는 건가? 이 여사 한 사람을 위해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15년으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었다. 이번 유권 해석처럼 무기한 종신 경호가 가능하다면 그럴 이유도 없었다. 둘째, 손명숙 여사까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다 기간이 지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희호 여사만 청와대 경호가 필요한 요인이고 손명숙 여사는 일반인인가? 이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어거지 법 해석을 강요한 법제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 이 죄를 다 어쩌려고 이럴까? 이게 쟁점이 되는 게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이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호법. 경호법에 보면은 첫째,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임한 후는 어떻게 되느냐?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경호할 수 있다. 그런데 요게 또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처장입니다.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플러스 5년을 경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이 2003년이었습니다. 그게 15년 더 하면은 2018년이 되어가지고 지난 2월에 이 15년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처가 다시 또 이희호 씨를 더 경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미 경호 시한이 끝났는데 왜 빨리 경찰로 넘기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도 그 말이 맞으니까 경찰로 넘기는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조항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이희호 씨를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법률학자들 또는 법률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보면은 그 밖에는 뭐 밖에냐 하면은 그 위에 적혀 있는 사람, 즉 대통령과 그 가족 이외의 사람, 임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아주 대통령의 뜻에 맞춰주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머리를 써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경호 대상을 의무적 경호 대상과 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할 수 있는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의무적 경호 대상은 아까 적은 대로 대통령과 그 가족인데 대통령 경호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그 가족이 이미 경호를 받았다고 해서 그 밖에라고 제외할 것이 아니라 임의 경호 대상, 의무적 경호 대상이 아닌 임의적 경호 대상에 한 번 더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희호 씨의 신분은 두 가지가 됩니다. 대통령 경호법의 의무적 경호 대상이기도 하고 의무적 경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는 경호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또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무한정하게 경호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데 누가 봐도 이 법제처의 법 해석은 무리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어 시험 낼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딱 내어놓고 이희호 씨를 계속 경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좀 99%가 없다. 이 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논리도 맞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렇다면 이 법 해석으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김진태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률 개정안을 왜 냈습니까? 이 법으로는 안 되니까 개정안을 낸 거 아니겠어요? 또 과거에 2번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를 못 오가는 겁니다. 국회는 입법 취지란 게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이런 뜻이다 하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국회 입법 취지를 완전히 부정해가지고 이희호 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멋대로 자의적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이것은 이래 된 법이 아닙니다. 법은 한 사람을 위한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에는 법이 한 5천만 개가 있어야 됩니다. 저를 위한 법도 하나 있어야 돼요. 저를 봐주기 위한 법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이건 금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태 의원이 지적합니다. 손명순 여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손명순 여사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왜 차별하느냐.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김진태 의원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형사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사문제. 여기에 이 사건에서 이희호 씨란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지극한 성의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표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법 해석을 왜곡해가면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법제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독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라고 이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법제처에 대한 비판입니다. 법제처는 대통령 보고 법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법은 과거에 판례도 있고 관례도 있고 법 조문이 있는데 법 조문 무시한 이런 임의적 경호 대상과 의무적 경호 대상이란 그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치는 법 기술자가 망치된다는 게 이번에 또 실증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